주인공은 데이브를 살해하였습니다. 데이브가 죽은 바로 그 시점에 주인공이 백화점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영화의 배경은 1949년이라고 합니다. CCTV도 없는 시대입니다. 다만 지문에 의한 범죄 수사는 1901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에서 지문을 활용한 내용을 다룬 것을 보면 영화의 배경인 1949년에는 지문을 활용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영화적 허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만약 데이브를 살해한 도구에 주인공의 지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인공이 데이브가 살해된 바로 그 시점, 그 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의 지문은 주인공이 칼을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증명될 수 있어도 그 시점에 그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 혹은 증거들과 결합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목격자가 없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데이브의 살인범이 아니라면 그 남자는 거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영화적 허용이든 존재의 증명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이든 데이브의 살인범을 지시하는, 곧 사실을 지시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노리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사실의 구성입니다. 변호사는 데이브의 뒷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냅니다. 데이브는 전쟁 영웅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그것을 빌미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사실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와 더불어 검사가 노리스를 핍박하는 대신 데이브의 과거를 조사했다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따라서 검사는 믿을 수 없고 그러므로 검사가 지목한 노리스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사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거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데이브는 본인이 떠벌리는 것과 다르게 전쟁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추어 왔습니다. 본인이 죽음 이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노리스는 데이브와 내연관계였으나 그것을 잘 감추어 왔습니다. 크레이튼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영화 후반부까지 크레이튼에게 1만 달러를 준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크레이튼의 시체가 발견됨으로 인해 크레이튼과 주인공의 투자 계약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투자 계약서로 인해 크레이튼의 살인범으로 주인공이 지목됩니다. 데이브가 크레이튼을 죽였음에도 말입니다. 영화에서 사실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 존재를 조금씩 비춰줄 뿐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듯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 데이브는 크레이튼이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도 크레이튼을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크레이튼 살인사건의 검사도 크레이튼이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이 영화에서 크레이튼은 그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 않았고 정말로 사기꾼인지 진짜 투자자인지 증명되기 전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영화는 라이프 잡지를 통해 드라이 클리닝 사업이 정말로 붐을 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정말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주인공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레이튼의 이른 죽음으로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네이브가 죽은 후 애는 주인공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애는 네이브의 죽음을 외계인 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의 존재를 감추어야 하는 거대한 음모가 네이브를 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라이프 잡지를 통해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주인공은 피아노 소녀가 정말로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유명한 음악 선생에게 피아노 소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재능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주인공은 말합니다. 피아노 소녀에게 재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전문가가 정말로 사기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소녀에게 재능이 없더라도 끝까지 피아노를 연습하여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어느 한순간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사실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세계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미 사실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계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충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각자만의 경험에 기반한 사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무수히 많은 사건들의 충돌로 인해 항상 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사실의 총체가 아니라 오직 사건의 총체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엔 형제의 영화는 사실이 아니라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을 통해 발생하는 충돌을 다루며 그에 따른 사건의 연쇄 과정을 다룹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코엔 형제에게 있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의 동전 장면을 통해 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1958년에) 생산된 바로 그 동전이 지금 여기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동전은 어찌어찌 하여 지금 여기로 흘러왔을 뿐입니다. 반드시 그 동전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저씨와 안톤 슈거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만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찌어찌 하여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된 것 뿐입니다. 꼭 그 아저씨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톤 슈거는 동전 던지기라는 우연한 사건으로 아저씨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나는 무슨 이유로 태어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태어나서 성장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담지자를 내가 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건의 총체인 세계에서 사건은 우연하게도 일어납니다. 집합을 활용하여 수학의 기초를 세우려던 프레게에게 러셀은 이발사의 역설을 통해 프레게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발사의 역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이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발사 그 자신은 누가 수염을 깎아주는가? 만약 이발사가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다면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게 되어 이발사가 수염을 깎아야 합니다. 반면 이발사 스스로 수염을 깎는다면 스스로 수염을 깎는 사람에 해당되어 자신의 수염을 깎을 수 없습니다.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염을 스스로 깎거나 깎지 않는 사람들의 집합에 그 자신 스스로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세상과 거리를 두며 타인에게 관여하지 않는 주인공의 삶은 평온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크레이튼을 만나며 사건을 일으키고 세상에 뛰어든 주인공은 이 세상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밖으로 나가 모든 걸 관조하는 전지적 시점으로 시간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인공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